국뽕에 취한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희사범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도장에서도 저희 도장 수련생들끼리 겨루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리고 격투 시합에 출전해서 시합을 뛰던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저희 수련생들도 뛰고 저도 예전에 시합을 뛰었던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댓글이 남겨집니다. 대부분은 이제 좋은 댓글인데 그렇지 않은 댓글들도 있어요. 꼭 저희 도장과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태권도 관련 시합 영상에서도 많이 달리거든요. 태권도인이 타 격투기랑 싸우는 그런 대련 영상에서 주로 달리는 댓글인데 이런 거예요. 일단은 태권도가 이기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태권도가 지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권도가 졌을 경우에는 태권도가 역시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태권도가 이기는 영상에서예요. 자, 태권도가 이기는 영상에서는 역시 태권도가 강하다, 태권도의 이런저런 기술들이 정말로 뛰어나다, 이런 댓글들도 있는 반면에 태권도랑 싸우는 그 사람이 너무 약했다, 약한 상대랑 싸웠다, 바로 이런 댓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맞아요, 맞습니다. 태권도랑 붙었던 그 사람들이 약했어요.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권도인에게 진 겁니다. 네, 이제 만족을 하셨나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UFC에서도 마찬가지고, 입식 타격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무에타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주짓수, 레슬링, 그 외에 복싱, 킥복싱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둘이서 겨루죠. 그리고 거기서 승패가 나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한 사람은 지고 강한 사람은 이겨요. 운이 따라서 이긴 경우도 있는데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도 실력이라고. 결국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적을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전적을 맞추죠. 그리고 체급도 맞추죠. 그리고 수련 경험, 기간도 맞춥니다. 즉 동등한 상황에서 싸워요. 동등한 상황에서 싸우는데 태권도가 이긴 경우에 무조건 상대방이 너무 약해서 진 거다. 아니, 왜 태권도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태권도랑 싸웠는데 그 태권도인에게 졌다면은 당연히 약해서 진 거예요. 그런데 동등한 상황에서 싸운 거고, 그 해당 태권도인이 좀 더 노력했고 그 상황에서는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왜 이런 승패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너무 박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싱 정말로 강하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누구도 인정할 거예요. 복싱으로만 종합격투기 대회에 나갔을 때 태클이나 로우킥 이런 거에 당해서 질 확률이 높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복싱한테는 이렇게 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로만 싸웠을 때, 붙었을 때 주먹으로 때리면은 진다. 레슬링이나 주짓수한테 잡혀가지고 넘어져서 그라운드로 이어가면 진다. 어떻게 보면 두 명제는 비슷하잖아요. 일부러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제로 깔아서 그 상황이면 진다. 아니, 일부러 굳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태권도인이 태권도 기술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종합이든 혹은 입식 타격이든 해당 무대에 해당 격투 시합의 룰로 적합하게 수련을 해서 이겼으면은 그 사실 자체로 인정도 해줄 줄 알아야지 무조건 상대가 약해서 진 거다. 도대체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굳이 자국의 무예인 태권도한테만 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태권도가 태권도 기술로만 했을 때 약간 더 지는 경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만, 이거는 태권도 기술이 어려워서예요. 태권도 하면 아이들만 많이 하고 어렵긴 뭐가 어렵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다리를 허리 높이 이상까지 올릴 일이 살면서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발을 높이 올린다는 게. 손은 어떻죠? 손은 우리가 이렇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많이 쓰잖아요. 발을 그렇게 머리 높이 이상까지 올리면서 자유롭게 쓰는 상황은 많지가 않아요. 태권도라는 것은 그런 기술이 주류로 발전을 할 무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사용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럴만한 몸 상태 수준이 되면은 정말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룰에 대비를 하지 않고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모습이 많았던 것 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태권도에 대한 장점도 되게 많아요. 타 무술에서 없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그래요, 뭐 아이들을 이제 정말로 잘 가르쳐주죠. 뭐 놀이체육 뭐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최소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시범이라든지 태권 체조, 품새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화려하게 잘 하죠. 어떤 움직임 문화로 따졌을 때 정말 싸움이나 격투기 이런 거랑 관련 없고, 그런 거 싫은 사람들,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태권도를 즐길 수 있고 선수로 뛸 수가 있는 거죠. 또 전 세계적으로 인구도 많고 경기 겨루기, 올림픽에도 지금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고 수련충도 많죠. 복싱이 손으로만 싸우는 체계, 레슬링이 어떤 그 몸으로 힘 겨루기를 하는 체계, 이런 거라고 한다면 태권도는 발로 싸우는 체계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무술이 어디 있습니까? 국뽕에 취한다. 물론 제가 태권도인이다 보니까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요. 뭐 국뽕에 취하고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에 취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제가 태권도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태권도는 대한민국 무술이잖아요. 물론 무조건 태권도만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태권도 지도자로서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권도에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부족한 점들은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면 되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권도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댓글들 사실 보기에 딱히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말들도 허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한 영상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차차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뽕!